당신은 환생을 믿으십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일컫는 환생. 티베트 불교에서는 위대한 스승 라마가 제자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계속 환생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라마의 제자들이 환생자를 일컫는 린포체를 찾는 게 오랜 전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 후판사원의 수도승 텐진 조파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2001년 10월 그는 자신이 모시던 스승 게셰 라마 콘촉이 세상을 떠나자 스승의 환생자를 찾기 위해 그 고된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렇게 1년 또 2년이 지나 4년째가 되던 2005년 찾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스승이 생전에 수행했던 초액항 마을에서 스승의 환생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가 찾은 이는 3살 꼬마 텐진 응오드로. 근데 저 꼬마한테 그럼 네. 스승님 이러고 머리를 조아릴 거예요? 텐진 조파가 한 채 의심도 없이 이 꼬마를 스승의 환생자로 믿은 이유. 스승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알려준 환생자 아버지 이름의 첫 글자와 소년의 아버지 이름 첫 자가 일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마을에는 과거 스승이 직접 심은 나무가 있었는데 텐진 응오드룹이 매일 아침 이 나무에 정성스레 물을 줬다고 합니다. 첫 글자 같은 거는 사실은 이름에 쓰는 글자들이 또 뭐 석도 있고 뭐 현도 있고 뭐 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어떤 우연들이 좀 겹쳐서 이런 게 좀 발생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꼬마가 정말 스승의 환생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래, 테스트 해보자. 네가 그러면 전생에 쓰던 걸 골라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염주며 종이며 북이며 모두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결국 이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텐진 응오드룹은 달라이라마에게 환생자로 공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생활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소년들, 그리고 환생. 과연 정말로 환생은 이 현세에 존재하는 걸까요? 자, 남양 특집 제4탄 과학으로 풀리자는 초자연 현상 19, 11위로 갑니다. 미국 초자연 포털 세도나 스타게이트. 볼텍스, 우리말로 소용돌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도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강력한 전자기파 에너지가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특정 지점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초자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특정 지점이 전 세계 통틀어 21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려 4개의 볼텍스가 모여있는 곳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산악지대 세도나. 이곳은 인구 10,000명이 조금 넘는 소도시지만 매년 무려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소위 길을 받고자 마음의 평안을 위해 찾는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신은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는 세도나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신비하고 영험한 기운을 준다는 세도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도나 지역의 볼텍스가 외계인들과 통신하는 포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포털이라고요? 이 온 우주의 강력한 기운이 땅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곳 원주민인 야바빠족은요. 세도나에는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포털이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세도나 곳곳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이상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자연 현상 연구가 빌 해밀턴 역시 그곳의 도깨비 이불은 현란한 광채를 내뿜었어요. 크기는 야구공에서 농구공 정도로 각기 달랐어요. 라며 계곡에서 미스터리한 현상을 목격. 정말 놀라운 건요. 2004년 1월 영국의 지구 미스터리 연구가 니콜라스 만이 세도나에서 스타게이트를 찾았다고 밝힌 점인데요. 길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엿볼 수 있다는 대성당 바위. 실제 비행장이 있는 언덕 에어포트 메사. 법관의 모자를 닮았다는 법원 바위. 그 외 문스 마운틴, 리 마운틴까지 이렇게 세도나에서 유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주 목격되는 5개 지점을 연결하면 지도에서 정확히 별 모양의 펜타그램 도형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아, 진짜 이렇다고? 설마 정확히 그려봤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UFO가 가장 많이 목격된다는
미스테리 키스팟 세도나. 이곳은 정말 외계와 통하는 포털일까요? 그리고 스타게이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상 19 10위 공개합니다. 지난 1967년 5월 캐나다의 한 병원을 찾은 스테판 미할락. 그런데 이 남자의 복부에 난 화상 자국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이 화상 자국보다 더 미스터리한 건요. 네네. 수많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이게 어떤 것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평소 지질 조사가 취미였던 스테판은 매니토바주 남쪽에 있는 팔콘 호수를 산책하면서 광물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스테판은 상공 약 45m 높이에서 붉은 빛을 내는 타원형의 기체 2대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대는 갑자기 회색으로 변하더니 그대로 착륙했습니다. 처음 보는 비행기에 호기심이 발동한 스테판. 우와, 미국에서 만든 새로운 군사항공기인가? 멋진데? 스테판은 너무나 신기해서 기체에 손을 슬쩍 댔는데 기체의 격자무늬 배기관에서 가스가 방출되면서 그대로 이륙. 바로 그때 배기관 가스를 정통으로 맞은 스테판은 뒤로 내팽개쳐졌고요. 복부 화상을 입은 거라고 합니다. 스테판이 목격한 기체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딱 뭐 일반적인 비행 접시 그렇죠. 모습이죠. 근데 뭐 저 정도는 우리도 그릴 수 있잖아요. 한편 그가 미스터리한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 언론사 측에서 몰려들었고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스테판이 본 건 UFO가 아닙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캐나다의 정부에선 스테판에게 그 사건 현장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요. 그 지역의 토양 조사도 시행했는데 그곳에만 방사능 수치가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요건 이상하네. 과연 그날 그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번 특종은요. UFO를 쫓는 사람, 그리고 그가 밝혀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0년 차 UFO 초자연 현상 조사가 척 주코프스키. 그는 UFO, 외계인 납치, 빅풋, 유령 사냥 등 다양한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6년 척 주코프스키는 갑자기 놀라운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가 조사한 약 1000건의 초자연 현상 사건 중 무려 200여 건의 사건에 해당하는 이론인데요. 첫 번째,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비밀 지하시설 덜스 기지. 또 지난 70년 동안 미국에서 10,000마리의 가축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폐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거 이상하다. 척 주코프스키의 말에 따르면요. 이런 미스터리한 가축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그 주위에서 UFO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알려진 초자연 현상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해 봤더니 무려 200건의 사건이 모두 위도 37도 인근에서 발생. 저거를 일명 초자연 현상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독 초자연 현상이 37도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도 37도에는 외계인들이 지구로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해, UFO의 주요 도로가 바로 위도 37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요. 우리나라 서울의 위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37.5도.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이번에 8입니다. 미국 전설의 흡혈 동물이 나타났다. 1995년 2월 푸에르토리코의 한 마을에서 가축들이 때로 습격을 받았습니다. 목 주변에 2-3개의 구멍이 난 상태로 모두 피가 빨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2015년 4월에도 아르헨티나 코르바주의 와트 마을에서 끔찍하게 훼손된 채 죽은 소들이 발견. 마치 이 농장에는 죽음의 사신이 다녀간 듯했습니다. 야, 저 턱뼈 빼고 다 없어졌네. 그리고 보통 맹수들이 먹으면 네. 이빨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훼손된 부위가 자로잰 듯 깔끔하게 도려내 있다는 거. 레이저 칼로 샥. 그렇죠. 그런데 이때 농장에서 한 괴생명체가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정신없이 가축의 피를 빨아먹다가
기척이 느껴지자 5, 6m나 되는 난간을 훌쩍 뛰어넘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괴생명체가 저지른 일을 보고 사람들은 흡혈 괴물이야, 추파카브라가 분명해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추파카브라 뭐예요? 뭐요? 추파카브라. 추파카브라? 추파카브라는 중남미 지역에서 전설로 떠도는 동물입니다. 붉고 큰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가 특징이고요. 등에는 가시가 돋아 있으며 직립보행은 물론 날개가 있어 새처럼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거예요? 천하무적이죠. 염소 등 가축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괴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때 목격된 동물이 전설의 흡혈 동물 추파카브라였을까요? 그런데 2018년 5월 미국 북서부에 있는 몬태나주의 한 농가에서 추파카브라로 추정되는 동물이 잡혔다고 합니다. 오, 진짜? 그놈이 양떼를 공격했어요. 미친 듯이 피를 빨아먹었다고요. 추파카브라로 추정되는 동물이 미친 듯이 양떼를 물어뜯고 있을 때 이걸 목격한 주인이 그 자리에서 총으로 사살했습니다. 잡힌 거죠? 그렇죠. 대박. 이 괴생명체를 두고 사람들은 개, 코요테, 여우, 늑대를 모두 합쳐놓은 모습이다. 이미 멸종된 늑대 한 종류가 아닐까? 라며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괴생명체를 수거해간 어류 야생동물청에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미국 서부에 있는 오리건주의 어류 야생생물청 연구실로 보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7위 공개합니다. (2018년 6월) 중국 산동성 해안 도시 청도에서 발생한 기이한 현상. 이 뭐야? 이 새우가 떨어졌어? 하늘에서 불가사리 비가 내린 거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강한 폭우를 동반한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닌 해산물 비. 자,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해산물 비 인증샷은요, 온라인에서도 아주 뜨겁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과연 이 해산물 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중국 기상학 전문가들은 해산물 비를 보며 이런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토네이도 때문이다. 그럴 것 같은데? 토네이도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비롯한 해산물들을 이렇게 상승 기류로 끌어당겼고요. 이 상승 기류들이 약화됐을 때 해산물들이 육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강력한 토네이도가 아시아에도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해산물 비가 내린 6월 13일경에는 기상학적으로 토네이도의 특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설엔 오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너무하네요. 자, 두 번째, 강한 태풍의 영향 때문이다. 자, 바다에 강력한 강풍이 몰아칠 때 거센 파도가 밀려왔고 그때 바닷속 해산물들이 딸려 올라와 강풍에 실려왔을 거라는 추측인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당시 청도 지역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태풍이 있었고요. 그해 6월에 최대 풍속을 깬 시속 125.28km의 돌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가능하네 그럼. 그런 거죠. 물리적으로 이제 가능한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 가설에도 약간의 이상한 점이 있는데 바닷속에 있는 해산물들이 육지로 날아왔다고 하기에는 양식 어종이 이 중에 섞여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해산물에는 모래나 암초들이 묻어있지 않고 깨끗했다고 하는데요. 뒤이어 전문가들은 태풍이 근처 해산물 시장으로 불면서 어패류와 조개 등을 공중에 날렸고 그것이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요. 오케이. 자, 과연 어떤 것도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대체 이 해산물 비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 다음 특종. 이것 역시 하늘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입니다.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북서부에 있는 마을 오드자체에서 온 제보였는데요. 자, 2005년 세르비아의 한 언론사에 걸려온 전화. 여기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개구리요? 개구리가 하늘에서 왜 얘 떨어져요? 태풍이나 해도 자, 수천 마리의 살아있는 개구리들이 무려 10분 동안 오드자체 마을에 비처럼 내렸고요. 이 개구리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은 채 약 3, 4일을 버티다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이 마을에서 본 적이 없는 개구리 종이었다는 건데요. 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개구리는 아예 세르비아에서도 보기 힘든
북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개구리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구리 화물을 실은 비행기가 폭발한 게 아니냐. 그렇죠. 이건 종말을 암시하는 거다. 종말의 징조다. 라는 다양한 추측들을 내놨는데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개구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2, 3일이나 살아있었다는 게 더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높은 데서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추측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요. 사실 이 개구리 비 현상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 진짜?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지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개구리 비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이제 비가 오면은 개구리들도 밖으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얘네들이 태풍이 쓸려가지고 날아온 거죠. 근데 종류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종류라며. 그래, 너무 그러면 멀어요. 지중해를 다 넘어간 건데? 아, 진짜 이상하다. 별다른 왜 사건 이런 아니에요. 일이 생겼지? 자,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강력한 폭풍이 네네. 어떻게, 왜, 가능하다면 또 개구리만 들어올렸을까요? 자, 같은 종의 생물만, 그리고 또 이 종의 생물들을 한 지역에만 집중시킨 개구리비. 과연 이 개구리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저희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상 19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탑 5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 순위부터 저희 스페셜 데스크님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데스크죠. 원종호 대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잡 미묘한 과학을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과학 토커 원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과학 돌아가시는구나. 그 구독자 수라 해야 되나요? 그 이렇게 청취자분들. 많을 땐 100만 다운로드. 100만. 네. 진짜 보통 어마어마하다. 과학계에서는 그래서 유재석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극소수의 사람들끼리만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저희의 특종에 대한 평가를 좀 전반적으로 해주신다면. 네, 중간 평가를 좀 내려주시죠. 오늘 들어보니까는 잘 알려진 얘기도 있지만 좀 참신한 얘기들 꽤 많았습니다. 그건 어때요? 뱀 올려놓는 거. 아, 그거 정말 뱀치료, 뱀치료. 그렇죠. 뱀 치료는 저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을 하죠. 플라시보. 내가 정확히 얘기했죠? 그 단어를 쓰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여기 안 앉아있죠. 개구리만 간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유독 개구리만 간 게 신기하긴 한데 제 아무리 데스크라도 신기한 건 신기한 거예요. 다른 원종호 대표님께서 저희 5위에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5위 공개해 주세요. 죽음의 계곡 원정대와 금속물질. 2006년도에 러시아 야쿠티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 자, 그 물체를 찾아 나선 러시아의 초자연 현상 연구가이자 탐험가 이반 메케르와 원정대. 이들이 찾는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본 목격자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다양했습니다. 1936년 한 지질학자가 올구다크 강가에서 가마솥 모양의 큰 형체를 발견. 붉은색을 띤 이 매끄러운 금속의 반구는 두께가 약 2cm 정도였고요. 지름의 약 5분의 1 정도가 땅 속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47년 지인들과 이곳을 찾았던 소년 미카엘 코레츠키는 금속 물체를 목격한 뒤 저는 그곳에서 7개의 큰 금속 물체를 봤습니다. 부리처럼 보였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더 이상한 점은요. 이 계곡에서 코레츠키 외에 5명이 밤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한 친구는 심한 탈모를, 또 코레츠키의 머리 왼쪽에는 3개의 반점들이 생겼고 두통이 또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봤다고 증언한 곳은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목격자도 또 증언도 많지만 정말 의문스럽게도 죽음의 계곡의 위치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려는 이반 메케르는 원정대를 꾸려 이 죽음의 계곡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던 중 괴이한 형태로 자란 식물들 주변에 있는 한 연못을 발견.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다시 찾아 나선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앞이 보이지 않거나 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등 기이한 신체 이상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두통과 오한으로 졸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이반 메케르 원정대는 뗏목을 타고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비록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세상에 알린 건 죽음 계곡의 좌표. 올구다크 강에서 북동쪽으로 약 40에서 50km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데요.